안녕하세요. 독일 사는 싱글맘 뿌리와날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부터 시리즈로 올릴 이 특별 기회 국제결혼과 동서양의 문화 차이는요. 앞으로 제가 제작할 모든 국제연애 및 결혼 그리고 국제이혼에 관한 영상들 그 어떤 이야기를 올려도 여러분들께서 별도의 궁금증 없이 왜 국제 커플들에게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이 되는 동서양의 문화 차이에 관한 이론을 소개할 예정입니다. 이 내용은 사실 2년 전에 이미 브런치에서 동서양의 문화 차이 이론과 실전 편이라는 이름으로 두 편에 걸쳐서 연재를 했었는데요. 보시는 분들이 많이 버거워 하시더라고요. 내용이 어렵다는 얘기도 많았고, 그래서 유튜브 영상으로는 말도 좀 더 쉽게 바꾸고 또 잘라서 이렇게 여러 시리즈로 올릴 예정입니다. 유럽의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결혼을 하셨거나 현재 국제연애 중이신 분들, 이 시리즈만 신경 써서 봐두시면 여러분들 배우자나 연인 관계에서 답답하고 어려우셨거나 불안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실 거예요. 제 10년 유럽 생활과 또 국제결혼 및 이혼의 엑기스가 담긴 환상적인 영상입니다. 그럼 시작할게요. 동양의 집단주의적인 문화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듣기가 쉽습니다.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아라,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, 어른들께 공손해라, 동생 잘 챙기고 언니 오빠 말 잘 들어라, 모나게 굴지 마라, 잘난 척하지 마라, 고자질하지 마라, 겸손해라, 하기 싫어도 맡은 일은 열심히 해라, 결석하지 않는 것은 성실한 일이다, 먹기 싫어도 골고루 먹어라, 따박따박 말 대답하지 마라. 어떠세요? 이 중에 틀린 말 있습니까? 이런 말들은 나 개인보다 우리라는 집단 안에서 정해진 역할에 순응을 하고 또 조화롭게 지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세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의식하는 이 상호 의존적 자아상이라는 것을 발달시키게 돼요. 자, 그럼 반대로 서양의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한번 볼까요? 얘네들은 마음에 맞는 친구를 찾아 놀아라. 하고 싶은 대로 하되 네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라.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눈을 맞춰라.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해라.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해라. 네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면 사과할 필요 없다. 사과하기 싫으면 당장 안 해도 된다. 언제 어디서나 당당해라.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학교는 하루 쉬어라.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해라.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.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니까 스스로를 사랑해라. 이런 말들을 듣고 자라죠. 그래서 서구의 아이들은 집단 내에서의 조화보다는 한 개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개성을 인정받고 자기 욕구나 의사를 표현하는데 거침이 없도록 자랍니다. 제가 유치원에서 일을 해봤다고 했잖아요. 아무리 부끄러움 많이 타고 소극적인 애들도요, 물어보면 자기 의사 표현이 딱 부러집니다. 고유성과 자주성을 같이 있게 여기는 이 독립적 자아상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럼 이제 소위 말해 쥐뿔도 없는 사람이 나 정도면 훌륭하지, 난 행복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? 이렇게 상호 의존적인 자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 꼴이 상당히 우습습니다. 보통 우리 무슨 얘기들 하죠? 변변하게 내세울 것도 없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나서 부족한 걸 알고 채울 생각을 해야지. 지가 잘났다고 떠드는 게 잘난 거야? 남들이 잘났다고 인정을 해줘야 진짜 잘난 거지. 저렇게 살면서 행복하다는 게 자기 위안밖에 더 돼? 정신승리 아니야? 저런 생각을 하니까 발전 없이 저렇게밖에 못 살지. 어때요? 익숙하죠? 그럼 반대로 독립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독일 사회는 어떨까요? 아시죠? 저런 사람들 천지입니다. 예,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예요, 독일이. 여기서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. 왜? 이 사람들한테는 이 인간의 가치가 외부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건 진심으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고 자존감이 높은 겁니다. 이게 진짜 무서운 차이예요, 여러분.
한국에서는 남들의 인정 없이 자기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떠드는 게 통찰력이 부족한 어떤 어리석음의 상징이지만, 이 서구권에서는 이렇게 자기 만족보다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끝없이 노력하는 거를 뭔가 이렇게 내적으로 결핍이 있는 상태, 낮은 자존감의 상징처럼 본다는 거죠. 이 사람들한테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갖지 못한 걸 이렇게 외부에서 찾아서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내적인 마음 상태입니다.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. 우리가 말하는 모든 동서양의 문화 차이는 이 출발점이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독립적인 자아상을 가진 서양 남자와 상호 의존적 자아상을 가진 한국 여자가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고 봅시다. 여러분이 이 외국인 남자와 결혼을 결심했다면 아마 그 남자는 피부색이 어둡기보다는 밝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. 부모가 없는 사람보다는 한부모라도 있는 사람, 또 그보다는 양친 있는 가정에서 자랐을 확률이 높을 거고요. 가방끈도 당연히 길 확률이 높겠죠. 돈도 잘 벌 거고, 키도 훤칠할 거고, 얼굴도 잘생겼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이 중에 뭐라도 하나 빠진다면 다른 스펙이 또 엄청나서 그걸 만회시켜 주겠죠. 개도국이나 후진국 출신이라도 고학력 고스펙으로 자국에서 상류층이라거나 백인이라도 한국인들이 기대하는 거에 비춰봤을 때 외모가 좀 빠진다면, 예를 들어서 이렇게 키가 작거나 뭐 머리가 없다거나 하는 식으로, 그러면 학력이나 직업이 훌륭하다던가 사회적 지위가 없다면 나이가 젊고 외모가 출중하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요. 왠지 아세요? 우리는 보통 외국인 남편이랑 되게 낭만적으로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사실 자라오면서 수십 년간 체득하고 무의식에 각인된 이 한국 사회의 기준이 우리 내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바꿔 말하면 생존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이기도 하거든요. 더군다나 내가 잘 모르는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가진 이 남자를 단시간 내에 아주 소량의 데이터만으로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내가 그동안 축적해왔던 그 한국의 어마무시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서 손쉽게 만나왔던 한국 남자들과는 다른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됐을 때 이게 내가 살아온 한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치고 또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 그 안전성의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는 너무나 합리적인 겁니다. 그리고 배우자 될 사람의 그런 외부적인 조건들을 체크하는 게 또 우리가 가진 사회적 정서에 비춰볼 때 아무 남자나 만나서 함부로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훨씬 책임감 있는 행동이기도 하죠. 사람은 너무 착한데 막 학력도 직장도 없이 기타 들고 나가가지고 버스킹이나 하고 그날 번 돈으로 뭐 술 마시고 대마초 피우고 기분 내키면 여행이나 다니고 그런 외국 남자랑 누가 불꽃 튀었다고 결혼을 하겠습니까? 그쵸? 왜냐하면 이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거는 남녀 두 사람만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양가의 결합이기도 하고요. 또 여러분과 앞으로 태어날 여러분 아이들의 이 사회적 안전망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. 이혼을 하면 우리 아이들인 이혼 가정에 혼혈아라는 딱지가 붙고, 여러분은 그냥 이혼녀도 아니고 평생 양놈이랑 붙어먹었다는 이 사회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데, 신중한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말이 좀 센가요? 국제 커플들 유튜브 채널 한번 가보세요. 잘 살건 못 살건 양놈이랑 붙어먹었다는 악플은 2023년인 지금도 빠지지 않습니다. 여러분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나고 자라면서 사회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면서 살아왔을수록 이 내면의 잣대는 더욱더 강력합니다. 좋은 대학 나와서 탄탄한 직장 다닌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? 사회적인 인정 욕구가 크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남자도 거기에 걸맞게 고르겠죠. 남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,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잘난 남자. 아프리카 대륙이 유럽보다 훨씬 큰데도 미디어에 노출되는 국제 커플들의 대부분 파트너가 백인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. 내가 나고 자란 사회의 통념을 깨고 아무 편견 없이 그냥 그 사람의 내면 하나만 보고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고를 수 있다고 믿는 건 망상이나 마찬가지예요.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. 국제결혼이라고 다를 거 없습니다. 한국에서 결혼한 여자들이 남편이랑 사내, 못 사내, 지지고 볶고 살듯이 국제결혼도 마찬가지예요. 다만 국제결혼 건수 자체가 워낙 적고 또 한인 커뮤니티라는 특수한 소수 사회랑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나 아픔을 함부로 드러내지 못할 뿐이죠.
어느 정도 연차가 되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, 이제 갓 연애 중이거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또 제 영상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. 아마 독일이나 유럽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실수록 더 그렇겠죠? 근데 여러분, 제가 잘 살고 있는 여러분의 불안을 야기해서 막 남의 결혼이나 깨놓자고 제 귀한 시간을 쪼개고 인생을 할애해서 이런 영상들을 제작하고 글을 쓰겠습니까? 저는 여러분보다 앞서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고, 또 저보다 더 먼저 그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의 연락과 조언들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낸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제가 받았던 사람들의 그 귀한 관심과 도움을 이제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물론 저에게도 쉽지 않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.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됐고, 그래서 하는 겁니다. 저와 아이에게는 비록 새드 엔딩이었지만 여러분께는 이제 그 새드 엔딩을 해피 엔딩으로 돌려드릴 수 있음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하는 게 좋아요. 저는 그 당시에 혼자였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고,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블로그를 열었던 거지만, 이제 제가 여기 딱 서 있으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. 앞으로 저는 국제결혼에 대해서 누군가 일부러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, 그렇지만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비슷한 어려움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,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슬기롭고 좀 덜 고통스럽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거예요. 쫄지 마세요, 여러분. 국제 이혼에도 다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. 아셨죠?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. 오늘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,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국제가정이 이혼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국인 아내와 서양인 남편의 관점에서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시죠? 재미있을 거예요. 기대하세요. 안녕!